이재명 대통령이 첫 해외 일정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민주주의 회복 이후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세계 무대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오늘은 이번 G7 참석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대 효과와 과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6일 캐나다 엘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후 단 12일 만에 첫 해외 일정이자 국제사회에 한국의 귀환을 알리는 무대입니다. 이번 방문은 1박 3일 일정으로 17일 확대 세션을 마친 뒤 18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첫날인 16일에는 미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 주요 국가의 양자 회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대북 문제와 경제, 협력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직접 소통이 기대됩니다. 17일에는 에너지 공급망과 인공지능 AI 협력을 주제로 열린 확대 세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을 진행합니다. 한국의 새로운 외교 방향성과 첨단 기술 전략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 선진국이 주축입니다. 올해는 한국을 포함해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가 초청받았습니다. 주요 의제는 에너지 안보, AI, 글로벌 공급망, 중동과 우크라이나 정세 등입니다.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외교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G7 참석은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닙니다. 첫째, 지난해 12.3 사태 이후 중단됐던 정상 외교의 복원을 국제사회에 공식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둘째,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무역관세 이슈를 정상급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셋째, 에너지와 AI 같은 미래 전략 분야에서 글로벌 공조를 이끌어내는 외교 무대입니다. 대한민국이 전략적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는 시험대인 셈입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일본과의 군사적 긴장,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이해관계 등은 현실적인 외교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국익을 중심에 둔 균형 잡힌 외교 전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참석은 외교의 재출발점이자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자리입니다. 과연 이번 회의가 실질적인 외교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대한민국의 전략적 선택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취임 후 불과 10여일 만인데 대통령실은 멈춰있던 정상 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을 받아 취임 뒤 10여일 만에 첫 정상외교 일정에 오르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도착 첫날 우리와 함께 초청된 다른 나라들과 먼저 양자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이튿날에는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로 이동해 G7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두 차례 발언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AI 혁신 혜택 확산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설명하실 것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만남도 이날 다자회의를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G7 참석에 대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6달 가까이 멈췄던 정상 외교를 복원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세계에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이 성사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관세 실무 협상을 이끌 동력을 제공하는 등 당면한 외교 현안을 타결할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 정상들과의 교류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기업 활동은 물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대통령은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캐나다를 떠나 우리 시각으로 오는 18일 늦은 밤 귀국할 예정입니다. 취임 후 첫 국제외교 데뷔전을 치르는 이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는 물론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됩니다. 관세를 비롯해 과거사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이어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 외교가 첫 시험대에 오를 거란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자회의 일정이 워낙 빠듯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의 만남이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대면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님 취임 후에 10여일 만에 주요국 정상들과의 대면을 통해서 조기에 신뢰관계를 구축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 역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등을 감안해 하루빨리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기를 원하는 만큼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日韓首脳会談というものはなるべく早急に行う方が良いし、それはシャトル外交の重要性というのは韓国がどのような政権であっても変わることはないと。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취임 2주도 안 돼 주요국 정상과 만나는 기회지만 호락호락한 데뷔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상외교 무대에 서지 못한 6개월 사이 산적한 외교 현안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 외교를 강조했지만 북핵 위협과 북러 밀착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공조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미 관세 폭탄은 물론 한미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에다 미중 갈등 속에서 확실한 입장 정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묘수를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남북관계 개선까지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용외교의 밑그림을 꺼내놓을지 이번 순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1, 2, 3차장과 AI 미래기획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정상외교를 뒷받침할 국방과 외교 통상 전문가들이 발탁됐습니다. 보도에 한동호 기자입니다. 국가안보실에서 국방을 담당하는 1차장에 김현종 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이 임명됐습니다. 김현종 1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방개혁 비서관을 맡고 5 군단장을 지냈습니다. 군 정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인물입니다. 대한민국 안보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 군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외교 분야를 맡는 안보실 2차장엔 이뭉순 현 주 캐나다 대사가 발탁됐습니다. 대미 외교 경험이 풍부한 임 2차장은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곧바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경제통상 분야를 담당하는 3차장엔 국내 최초 여성 주교황청 대사인 오현주 씨가 임명됐습니다. 오 3차장은 개발협력 업무에 밝고 다자 외교 경험이 풍부한 직업 외교관입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보실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상외교, 경제통상협상의 복원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신설된 AI 미래기획수석엔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낙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광수 민정수석의 낙마로 공석이 된 민정수석 자리에 대해선 신중을 기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 적임자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